이제 미국이 수사기관들의 책임자들이 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가지고 자리 잡고 나면은 미국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은 2020년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경합주에서의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이만큼 정도 이런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정선거를 분명히 밝힐 겁니다.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그냥 대충 묻어가지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다른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한국은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까지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해외에 계시는 최재원 님이 올린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능하고 무능한 좌파들이 모여서 봉숭아 학당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내란의 호수 위에 뜬 달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합중국에서는 트럼프 충성파에 2020년도 대선 부정선거와 부정선거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팸 본디가 연방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직접 명령을 통해서 미국 내의 반기독교적 편견과 왜곡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들을 지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 가족도 부활절에는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민주당 부정선거 당선 세력들은 굳이 부활절에 워싱턴 DC 시내에서 게이 플레이드를 주최하고 백악관에 게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안을 초대해 역겨운 LGBT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국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함으로써 미국 민주당 국내 세력과 중국 공산당 외국 세력이 어떻게 공모하여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주권 행위의 핵심과 문화를 통해 문화전쟁의 진지전을 동시에 수행해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선거를 위한 불법 유령 투표자 수 확보를 위한 불법 난민 유입 때문에 미국인들이 그동안 페타닐과 여러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어왔던 것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사전투표자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조작 방법과도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한국에 다시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부정선거를 아무리 음모론으로 매도하려고 하더라도 미 합중국의 대통령과 장관 FBI CIA 딜렉터들을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자들로 매도하다가 한국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전락시켜 경제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외국 세력의 미국에 대한 부정선거 개입은 하이브리드 침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부정선거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법원이 민주당과 함께 공작한 부정선거 시스템 문제에 의혹을 던지고 제기했다고 현지 대통령을 불법 감금해서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범죄를 막기 위해 어떻게든 탄핵을 인용하거나 윤 대통령을 제거하려 하더라도 당신의 범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 범죄의 카르텔은 선관위 법원 민주당이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고 비상계엄을 통해 범죄 공모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구분해 준 것입니다. 이 구분을 지우려고 해봤자 당신 전체가 제재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미국의 군사적인 보복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국가수사기관들의 상식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의 반만이라도 부정선거 문제를 들여다 봐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부정선거를 10년 이상 저질러 온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행패 뿌리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씨가 된다고 해봅시다.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사람 취급 안 하죠. 미국인들이 등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좀 혼탁된 점이 있었지만 아이들 키울 때 항상 정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패키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이런 대통령이 되고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제대로 보겠습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한국은 이런 왕따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된 똑똑하게 생겼네요. 팜 본디 시카고 시장 고소하겠다. 고소하겠다. 고소했네. 일리노이 주지사 고소했다.
매우 let me be very clear. 명확히 하자 이야기죠. 만일 당신이 여러분들 연방정부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당신이 다음에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의 사람들은 미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처절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좀 드물 겁니다. 국힘당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뭐 대충 넘어가겠지. 이재명 씨 대북 송금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문제 제기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봐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습니다. 잘 좀 봐주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는 수밖에 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은 참 인재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준이 높고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보게 되면은 그래서 1등 국가하고 2등 국가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법무부 장관을 US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표현하더구먼요. 판본디 이제 미성년자하고 여러분들 여러 관계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앱스타인 죽은 지가 한 몇 년이 됐는데 끝까지 추적하지 않습니까? 앱스타인 고객 리스트 대중들에게 공개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하기를 원한다. 빌 클린턴도 등장하는 모양이네요. 또 미국도 이렇게 뭐 뇌물이 사건이 금지한 게 있는 모양이네요. 130억 불 썼네요. 캘리포니아의 고속전철 건설에. 그런데 그 돈이 뭐 어디로 흘러간지 몰라가지고 하원 의장 펠로시하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게 뭐 한국의 사건이란 것이 제가 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가짜표를 더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발표 득표수를 발표한 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래서 덜미를 잡힌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전부 조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끝까지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뭐 포렌식을 안 하더라도 그냥 조작된 득표수는 다 발표가 돼서 다 사람들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동기까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는 방식의 선거를 하지 않고서는 전국 정당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전라도 당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선거를 하는 거죠. 딴 게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조작 없이는 전국 정당이 되는 게 불가능하고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만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이 부정선거에 목숨을 거는 이유. 여러분 이게 왜 밝혀졌습니까? 제야 H님이 만든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에 2022년 시도지사 부분이 완결됐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는 이제 동기가 다 동기도 여러분들 확보가 됐고 동기도 확인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기가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이고 역대 선거의 여러분들 위조투표지 개수가 다 이런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이런 표를 도둑질해 가지고 거대 정당이 됐는데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280만 표 266만 표. 의석수를 60개 훔친 것도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의석수를 60개 훔쳤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168석을 108석을 줄이고 민주당이 116석을 받았는데 175석을 뻥튀기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추정을 해가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고된 일을 통해 이렇게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도둑질해 여러분들 이렇게 당선된 사람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선관위가 위조투표지 집어넣어가 여러분들 성부 조작한 사람 숫자 제야 H님 작업이고 이 프로그램 돌려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 이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57명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두 사람 차이는 4명인데 4명은 이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사람은 제야 H님은 N1, N2, N3라는 3개의 조작값 썼고 제야 전문가는 N 하나만 썼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 과정에서 4명 정도가 여러분들 한 분은 포함이 되고 한 분이 포함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운이 너무 좋아 가지고 2번씩이나 여러분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이 노란색입니다. 여기에 서울 도봉을의 오기영 후보가 2번 당선됐는데 김선동 후보가 참 안 됐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이겼는데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위조 투표지 투입 때문에 패배했고 2024년도도 패배했거든요. 영등포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박용찬 후보가 참 안 된 겁니다. 김민석 후보가 2020년에도 당선을 여러분들 훔쳤고 2024년에도 당선을 훔쳤거든요. 이 오기영 후보가 부정선거 이관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오기영 후보하고 김선동 후보가 두 번 맞붙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김민석 후보하고 박용찬 후보가 두 번 맞섰고 똑같은 후보가 동일 선거구에서 두 번 맞붙습니다. 칼같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투표자 수를 8,033표를 부풀려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기영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9,914표를 더해 준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도봉을에서 선관위가 8,033표 위조 투표지를 오기영 후보와 함께 더해줬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9,914표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오기영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영 후보가 부정선거 이관왕, 김민석 후보가 부정선거 이관왕인 겁니다. 이렇게 칼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을 분석한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도봉을 오기영과 김선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는 위조 사전투표자를 8,033표를 만들어 가지고 오기영 후보와 함께 더해주다. 원래는 김선동 후보가 831표 차이로 이겼는데 8,033표를 받은 오기영 후보가 7,202표 차이로 당선자가 됐다. 표는 어떻게 확보했냐. 관내 투표에서 4장당 1표를 가짜투표지를 집어넣고 우편투표에서 3장당 1표를 집어넣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분석 결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2024년도 분석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서울 도봉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9,914표의 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투표지 9,914표를 오기영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 조작되기 이전에 김성동 후보가 4,499표로 이겼지만 9,914표가 오기영 후보 김선동 후보에게 더해지면서 오기영 후보가 5,415표로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탁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게 여기서 조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하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죠. 여기가 여러분들 서울 도봉을의 관내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뭐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이렇게 10%를 다 넘어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2명 나왔네요. 그러니까 조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 수 부풀리기 규모 관내 사전 투표자 수 곱하기 11.45% 곱하기 2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름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큰 폭으로 이겼네요. 김선동 후보가 6.2% 격차를 낸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3,071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선관위가 9,914표를 더해 준 겁니다. 오기영 후보한테 4,499표 차이로 이긴 후보를 5,415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투표에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몇 표를 넣나 7,169표를 집어넣네. 이거는 4네요. 이거 한번 보시죠. 서울에는 이게 서울에 이게 아주 독특하네요. 이게 도봉갑하고 을만 4장당 1장을 집어넣네요. 2024년에. 2024년에 거의 서울의 전부가 3장당 1표 위조 투표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알게 됐네. 이게 4장당 1장을 집어넣네요. 당일 투표에 46% 받은 후보를 57%를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오기영 민주당 후보의 발표 득표수 자체가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가짜표가 7,169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발표 빼기 가짜표 하면 진짜가 나오죠.
13,568표. 진짜가 이름 47.3%입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당일하고 진짜하고 이름 차이가 1.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상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부정선거 하게 되면 이렇게 다 걸려드는 겁니다. 차이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승부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이런 분석해가지고 밝힌 겁니다. 우리는 선거 데이터 자료가 비교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선명하게 부정선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